코로나19 방역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들어온 베이징이 요즘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광저우 등의 지방 상황이 더 심각해서 대규모 격리시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연 하늘 아래 잠긴 베이징의 고궁 자궁성. 최근 베이징의 코로나 방역 체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확연히 줄었지만 떠나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발길은 이어집니다. 对我来说没有什么影响，我觉得还好吧，可能偶尔会收到一些短信吧什么的，就是可能会引起一点点小小的恐慌吧。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대관식이 열린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 방역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들어온 베이징이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내는 물론 주택지 곳곳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들어섰습니다.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가 지난 10일 100명대로 올라서더니 13일부터 17일까지 하루 300명에서 400명이 되었고 18일에는 500명을 넘어서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偏多了一些，我觉得大家做好这个居家的这样的减少聚会，这个是对疫情是有帮助的。我觉得应该作为一个市民，应该是积极的就按照要求去做的。 차오양구의 각국 대사관 밀집 지역 주변의 대부분의 식당 등은 당국 명령에 따라 배달과 포장 주문만 받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차오양구와 창핑구 등의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다른 구로 가지 말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려며 이동 최소화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居家的话肯定还是有影响，因为不管是工作还是生活，肯定居家的话都会有很多不方便的地方。但是 코로나 확산세는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 당국에 따르면 본토 전체 신규 감염자가 연일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광저우 등의 지방정부는 대규모 격리시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광저우 등에선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인한 3년 가까운 봉쇄에 지친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해서 코로나 출구 전략 마련에 당국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선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이 축구를 즐기는 관중들의 모습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이 묶인 중국인들은 딴 세상 이야기 같은 화면을 보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주 경기장,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숙박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컨테이너 호텔 6,000곳과 버스 3,000대, 수도 공급용 저수지 15곳 등 곳곳에 중국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후원금도 역대 최대 14억 달러에 육박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월드컵에 대표팀만 빼고 다 갔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中国队虽然缺席了本届世界杯，但是世界杯上并不缺少中国元素。 특히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이 축구를 즐기는 세계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은 더합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거나 봉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这届世界杯开幕，成千上万的人聚集在一起也不戴口罩，这是一个政治的问题。中国就宣布 抗击新冠病毒胜利了，所以现在这个不可能再开放了。 중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와 비슷한 2만 8천여 명.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감염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지켜보는 중국 누리꾼들은 이렇게 같은 시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도시들이 준봉쇄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철제 난간을 집어던지고 공안 차량을 뒤집어 버립니다.
지난달 노동자들의 대탈출이 이어졌던 중국 아이폰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엔 약속했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확진자와 뒤섞어 기숙사를 배정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공장은 사과문을 올리고 떠나는 직원들에게 $1,400씩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부 경제특구 광저우에서도 봉쇄 연장에 반발하는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간 이동을 막는 방역 조치에 농민공들은 격리에서 풀려나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약 3만 명.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를 넘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시엔 확진자 대부분이 상하이에 몰렸지만 이번엔 광저우와 충칭, 스촨 등 전국 각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有的省份面临的是3年来最严峻、最复杂的局面。 수도 베이징까지 준 봉쇄에 들어간 상태. 인적 드문 거리는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베이징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국 GDP의 19.1%를 차지하는 지역이 봉쇄에 들어갔고 4억 명 넘는 인구가 격리당했다는 분석 자료도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하면서도 지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내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수도 베이징마저 봉쇄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베이징 한인촌의 상징인 소호 빌딩. 인적 끊긴 거리엔 낙엽만 굴러다닙니다. 유일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PCR 검사 대기줄 뿐입니다. 기존 72시간 음성 증명 의무화 조치가 48시간으로 단축됐는데 검사소는 되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소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유명 상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가게 출입문 한번 보실까요? 방역 협조를 위해서 잠시 휴점한다 라는 봉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며칠 전 봉쇄된 한 아파트 단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진 못합니다. 进去可以吗？随便进去，但是不能出来。 베이징에서 신규 감염자가 매일 4자릿수 이상 쏟아진 건 이번이 처음. 지금 당장은 바깥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언제 봉쇄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식료품 마트 앞에 긴 줄이 서고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난 이유입니다. 目前全区生活必需品市场供应充足，价格稳定，大家不用过度囤货。 중국 전역의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에 질린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시진핑 물러나라라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엄격한 통제 사회인 중국에서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화선이 된 것은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 지난 24일 밤 우루무치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코로나19 방역 봉쇄로 진화와 주민 대피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우루무치에서는 다음 날인 25일 분노한 주민 수백 명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6일에는 상하이 우루무치 중루에서 화재 희생자를 기리고 중국 당국의 조치를 규탄하는 밤샘 집회가 열렸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시진핑 퇴진을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베이징 차오양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광저우와 정저우, 티벳 등에서도 봉쇄에 질린 주민들의 성난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지만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불만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에도 새로운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자정을 넘긴 시간, 베이징 시민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검열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아무것도 안 적힌 흰 종이를 든 이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로나로 석 달 넘게 봉쇄된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며 촉발된 봉쇄 반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나친 봉쇄가 피해를 키웠다는 소식에 중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我认为我们只需要去找到它的这个密接、次密接以及这些有可能感染的人，这就够了。我们不需要去进行全小区的一个大型的这种筛查，我们不需要这种大清洗。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상하이 우루무치 중루에서는 시위 도중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위대를 체포하며 강제 진압에 나서고 SNS에 올라오는 시위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있지만 AP통신은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봉쇄가 취소됐습니다. 가혹한 봉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항의하는 시위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자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天安门 민주화 시위 이후 33년 만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이징과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대학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부당한 구금과 폭행 등 과잉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天安门 민주화 시위 이후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33년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가 규모 면에서는天安门 민주화 시위만큼은 아니지만 자칫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any of these protests restrain themselves by targeting local officials and trying to express their loyalty to the center. But this time you see slogans chanting like Xi Jinping step down. 중국의 봉쇄 정책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과잉 대응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은 중국 당국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시위에 절제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도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시 중국 당국이 집회와 사상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잇따르는 연대 시위 역시 중국 지도부에는 큰 부담입니다. We should end his dictatorship because he only care about he only care about himself, his dictatorship. So this is why many people died. 중국이 내세워온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국내외에서 거센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이해 앞으로 중국 당국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 봉쇄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중국 당국이 공권력까지 동원해 시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전수조사를 일부 완화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나서면서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전날 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베이징 거리에 시민 대신 경찰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경찰 차량이 서 있고 도심 주요 도로엔 경찰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일부 도로는 시민이 모이지 못하게 조명을 아예 꺼 을씨년스런 모습입니다. 시위가 벌어졌던 상하이 거리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임시 장벽을 세워 거리 시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위 불참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进一步提高精准防控水平，依法分区、分级、分类开展防控工作。各区要严格遵守《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약자 등 주로 집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충칭에서는 최근 5일 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검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된 우루무치 지역엔 저소득층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원천 봉쇄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의 거리 시위는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부양과 제로 코로나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함께 내세운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이처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봉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재보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정책의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been recommending for some time now a recalibration of China's zero COVID policy, exactly because of the impact it has both on people and on the economy.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목표를 겨냥한 정교한 조치로 바꾸면 큰 경제적 비용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2%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식의 엄격한 봉쇄 정책이 합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초반에는 뉴질랜드, 타이완 등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많은 국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이런 국가 대다수가 관련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년째 아파트 봉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며칠간 중국의 각 도시에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곤경에 빠진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광저우와 미국, 캐나다에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가 다수 포함된 시위대는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특히 지난 24일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A lot of protests, occurred in China.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the zero COVID policy, and some Chinese, died for the such kind of policy. 미국 뉴욕에서도 반중국 시위가 열렸습니다. 백지와 함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담긴 종이와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I am seeing Chines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how I wish them the b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중국 안에서도 지난 주말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경제도시 광저우 등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불법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중국 내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학가 벽보를 통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프리차이나, 자유중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서울 홍대 거리에 모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백지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둘러싼 한가운데엔 1124 모양으로 촛불이 놓였습니다. 11월 24일 중국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10명을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봉쇄를 말고 자유를 먹는다! 봉쇄를 해제하라! 해제하라!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반성하지 아니라 계속 거짓말했어.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상황 안 돼요. 중국이라는 국가체제 특성상 반정부 시위에 나오기까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모습도 좀 막아야 되고 소리도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알면은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가족들도 위험해요. 힘들지만 자유가 민주를 지지합니다. 반중국 정부 움직임은 유학생들이 있는 국내 대학가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학 곳곳에 중국 내 자유를 촉구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합성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흔적도 없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유학생들의 이런 반발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3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방역으로 인한 인권 유린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후계 승계 과정에 대한 반대의 의미도 있어 보여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시할 것이고. 반정부 시위에 불을 지핀 유학생들은 앞으로도 봉쇄 정책 반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백지 시위가 만리 방화벽까지 뚫고 대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리 방화벽은 만리장성과 인터넷 방화벽을 합친 용어로 중국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정보 검열과 감시 정책을 뜻합니다. 중국은 이미 1998년부터 중국 공안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화벽을 세우는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상징인
황금색 방패에서 유래됐는데요. 사회 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고 자체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처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 바로 황금방패 프로젝트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당국의 황금방패, 이른바 만리방화벽도 시민들의 백지 시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당국의 검열과 통제에 무언의 저항을 한다는 의미로 백지 A4 용지를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의 검열에 맞서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이용해 시위 장소를 공유하며 만리방화벽을 무력화하고 있는 거죠. 또 현재 중국 자체 소셜미디어인 위챗, 웨이보 등에서는 샵 백지 행동, 샵 백지 혁명 등의 해시태그가 삭제되고 있지만 우회로 VPN을 이용한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백지 혁명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VPN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심 검문까지 벌여 휴대전화에 VPN이 깔려 있으면 바로 압수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억압이 심해질수록 자유를 갈망하는 중국 시민들의 외침은 더 크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 체제의 정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년 전 홍콩 시위 때만 하더라도 자국 체제를 옹호했던 중국인들의 입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 홍대 거리에 홍콩인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홍콩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민주주의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회에 맞춰 중국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홍콩 시위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이 국가를 부르며 조롱한 겁니다. 결국 양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공산당 체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충성과 지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30일 홍대 거리에 모인 중국인 100여 명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제 실시와 표현의 자유까지 외쳤습니다. 독재자 말고 200원을 먹는다! 독재자 말고 200원을 먹는다! 어른 자유를 먹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홍콩 시위 땐 체제 옹호에 앞장섰던 중국인들은 이젠 코로나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억압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지난달 24일 중국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 사망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활의 어려움, 불편함 등등이 이번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에 이번 시위가 나타났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엔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3연임을 이룬 것에 대한 불만도 섞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 불만이 많고 지도자가 시진핑이고 그 사람이 또 3년임을 하는 이렇게 자꾸 이제 기결되는 것들이죠. 3년 사이 보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현 중국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제로 코로나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에 중국 당국이 백기를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각지에서는 봉쇄를 풀었고 이제 코로나19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共产党下台! 시진핑! 이후 광저우, 충칭, 스저장 등 대도시에서 오랜 봉쇄가 풀렸습니다. 全部都出去了，大家都好开心。疫情不可怕，可怕的是没钱花，没饭吃吗？ 대신 광저우 타워엔 모두가 자기 건강에 제일 책임자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앞서 스저장 당국이 시민들에게 쓴 편지에서 처음 당부한 말인데 지난 4월 미국 위드 코로나의 시발점이 됐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말과 비슷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아파트 단지에 찾아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입문이 열려 있고 예전과 같은 봉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외 대상은 노인이나 어린이 등 보호자가 필요한 확진자들. 수도에서 시범 적용해 본 뒤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反正现在大家都是人心惶惶的，我觉得还是那个居家比较合适吧，感觉没有那么一种孤独感、害怕的感觉吧。 중국의 방역 사령탑 순춘남 부총리는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약해졌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오미크론에 겁먹을 필요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란 표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随着奥密克戎病毒致病性的减弱，疫苗接种的普及，防控经验的积累，我国疫情防控面临新形势新任务。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신호탄을 울렸던 중국. 출구는 가장 늦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한 현지 시간 6일 베이징 시내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손님들은 약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감기약과 소염제, 해열제 등이 가득한 약봉지를 약사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所以因为现在本身朝阳区这边疫情也比较严重嘛，所以最好就自己备一点药呗。 특히 중국 당국의 PCR 검사 축소로 자가 검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판매량이 3.5배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의 경우 최고 240%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방역 물품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양만 사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도 대학생들의 봉쇄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난징 공업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 나왔음에도 닷새간 캠퍼스를 봉쇄한다고 발표하자 조기 귀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지 시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중국 전역에 적용될 새로운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풀어주고 증상이 가벼운 감염자들은 재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실내 체육관을 개조한 임시 격리병동. 병상 사이엔 천장이 뻥 뚫린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간이 침대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에 침낭을 펼쳐놓는가 하면 야외에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주거단지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모든 입주민이 이런 시설로 끌려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료진도 부족해 병원이라기보단 집단 수용소란 오명을 샀습니다. 他没有说要给你配药或者是要给你打针什么的，就完完全全就是我觉得近来目前为止使用的自愈的这个治疗方案。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라면 감염되더라도 자기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독감약이나 해열제 등도 실명 등록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준 상태입니다. 与其投入这么多的人力物力再去做这些核酸检测的事情、建方舱的这个事情，那不如去提升我们的基础医疗。 아파트 단지나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라면 어디에나 붙어있는 QR코드. 그동안엔 최소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PCR 검사를 받고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감염이 확산한 지역은 검사를 매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화 조치도 폐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 인구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에 중대한 변화를 선언한 겁니다. 福利院、医疗机构、托幼机构、中小学等特殊场所外，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빗장을 걸었던 중국. 가장 늦게 일상 회복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